근데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또 어때요? 개요를 중심으로 먼저 봅니다. 왜? 이 아이템이 정말 혁신성이 있는지.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컬 크리에이터 개인에 대한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컨설팅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책, 로컬 크리에이터 성공 사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 써드렸기 때문에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요 책 사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솔루션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컨설팅 비용이 비싸서 오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쏙쏙 뽑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24년 로컬 크리에이터 개인 육성 사업 사업 계획서에 대한 기본 포맷이에요. 이 포맷 중에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아이템 소개, 연계 지역 및 활용 자원,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 목표 시장 이미지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장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지역성, 로컬,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는 이렇게 쓰세요. 자원 활용도는 이렇게 쓰세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 바로 이 앞에 개요 부분만 제가 해드립니다. 왜? 개요를 하면 뒤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또 어때요? 개요를 중심으로 먼저 봅니다. 왜? 이 아이템이 정말 혁신성이 있는지, 이 아이템이 정말 섹시한지, 이게 정말로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개요를 한 2페이지 정도 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는 영역 중에 이 5가지를 잘 쓰면 뒷부분이 약간 부족해도 어때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 아이템,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 아이템의 핵심 기능, 서비스 등을 쓰는 거고요. 소비자층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하래요. 근데 간략하게 기재하면 안 되고 사업 계획서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어린아이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쉽게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 소개될 내용 중에 햄버거 파는 분이 있었어요. 햄버거. 이분은 칠곡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돼지고기와 거기에서 나는 이 그 농산물을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 아이템, 칠곡에서 나는 돼지고기나 예를 들어서 뭐 쇠고기를 활용해서, 그리고 칠곡에서 나는 무엇을 활용해서,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로컬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인접 지역을 말하죠. 이 인접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 거예요. 근데 누가 나의 소비자죠? 10, 20, 30까지가 내 주력 소비자예요. 왜? 햄버거니까. 40 넘으면 글루텐 프리를 찾는 분들도 많아서 밀가루 음식을 좀 지향하죠. 그래서 핵심 소비자층은 누구예요? 10, 20이에요. 그리고 추억을 좀 더 되살리면서 먹고 싶어하는 30. 그러면 주 타겟은 1번이 10대, 20대가 주 타겟이 되는 거고요. 사업 아이템 핵심 기능은 칠곡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실제로 로컬에서 나는 원래 우리 집이 방앗간을 했었는데 방앗간은 어디에 있어요?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라는 원주라는 지역에 있는 곳에서 깨를 수매해서 그 수매한 깨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오일이나 기름을 만들겠다라는 케이스가 뭐였어요? 오키방앗간이었죠. 이렇게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걸 쓸 것이냐,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적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지역이 원래 의류를 갖다가 의류 원단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어요. 어디죠? 동대문이죠. 그러면 동대문 인근의 장충동에 나는 남성복을 만드는 걸 하겠다. 이것도 합격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로컬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나 그 로컬의 스토리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연계 지역 및 활용 자원입니다. 연계 지역 활용 자원의 개요 및 자원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하래요. 그러니까 간략히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길게 쓰지 말아라. 왜?
이게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1억 3억짜리보다는 좀 더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연계성 정도만, 개연성 정도만 적어주면 되는데 연계지역 활용 자원의 개요라함은 연계지역은 어디예요? 나는 예를 들어 제주도다. 그럼 제주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 거고 활용 자원은 뭐예요? 제주도에서 나는 귤인데 귤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제가 정확히 세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귤은 그냥 밀감이라는 귤이 있고요. 천혜향도 있고 레드향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홍매화인가?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것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자원을 나는 활용하겠다라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12개의 내가 주스를 개발하겠다라는 걸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나는 다양하게 이렇게 베리에이션된 메뉴를 만들겠다. 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은 아닌데 폐플라스틱 아시죠, 여러분? PP.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제주도의 감성을 담은 어떠한 굿즈를 만들겠다라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왜? 이거는 활용 자원보다는 연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이템이 되니까. 실제로 제주도나 아니면 타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울산 하면 고래가 유명하죠. 그러면 고래를 가지고 굿즈를 만드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울산에 계신 어떤 공예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울산에서 공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고래라는 테마를 가지고 굿즈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이템 자체가 너무 대작이었어요. 대작. 하나 만들면 이렇게 뭐 한 80만 원, 100만 원. 어렵다 그랬어요. 왜? 대중성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분 인테리어 자체가 그림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테리어는 어때요? 그림을 거는 거는 양반댁만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림 문화가 우리나라는 많이 그림을 애호하지만 그림을 집에 거는 문화가 그렇게 확산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는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꽃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유가 가드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돼요. 근데 그 고래를 만드신다는 분은 액자였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렵다. 차라리 컵받침이라든가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생활소품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뽑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은요. 아이템의 현재 개발 단계를 포함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기재해야 된대요. 아이템은 저 완전 다 만들었어요.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현재 됐는데 저 나머지는 비용 가지고 정보지원금으로 만들래요 라고 하면 좋아요. 다 만들었는데 왜 사업 안 하세요? 왜 어떡할 거예요? 다 만들었어도 뭐라 그래야 돼요? 개발 단계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정보지원 사업에 뽑히지 않아도 저는 할 건데요. 저를 제발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사 대비 차별성은요, 표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을 표로 만들어서 넣기에는 조금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심을 1번, 2번, 3번 경쟁사 대비 저는 1번, 2번, 3번이 차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표로 만들어야 돼요. 경쟁사 이름은 실명을 다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커피다, 뭐 모모스 커피, 블랙업 커피, 이거 다 부산에 있는 커피예요. 뭐 내지는 테라로사, 뭐 스타벅스, 어디에 비해서 우리는 뭐뭐뭐가 좋아요 라는 것들을 표로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대비 A, B, C, D 사는 없는데 우리 사는 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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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우리는 적어도 4개나 5개의 차별성이 있어요 라고 적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의 아이디어, 서비스 중에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이거 시제품이란 뜻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내가 시제품을 하나 만들었냐 아니면 만들고 있냐라는 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목표시장은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래요. 원래 목표시장은 TAM, 전체시장, 그리고 SAM, 유효시장, SOM, 수익시장 이렇게 나눠서 3가지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써도 돼요. 목표시장은 1차 지역이잖아요. 지역 중에 나는 경상도 중에 실제 첫 번째는 경상도 중에 어디고요. 2차 시장은 경상도를 비롯한 뭐 어느 지역이고요. 3차 시장은 전국이에요. 다시 1차 시장은 현재 우리 지역이고요. 2차 시장은 전국 시장이고요. 3차는 글로벌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 사업은 1년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을, 그리고 해외 중에서 일본을, 동남아를, 미국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 관련된 부분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 전략인데요. 시제품이 나왔어요. 먹는 거예요. 또는 입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아이템, 액세서리예요.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그 생활 아이템이다라고 하면 와디즈나 텀블벅이나 이런 데 출점해서 나의 제품을 알린다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픈마켓에 입점한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G마켓 11번가 뭐 땡땡땡 있어요. 근데 가장 이 시장이 큰 거는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사용하는 네이버.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사몰 가겠다. 요 프로세스로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뭐예요? 댓글 남기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요.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이미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정직해서 떨어지는 분들은요. 본인 시제품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사 제품 중에 상당히 잘 나가는 브랜드의 사진이나 아니면은 플로우 차트라 그래. 플로우 차트. 어떤 식의 서비스를 할 거다라는 것을 프로세스로 알려주는 걸 말해요. 플로우 차트. 웹디자인 잘한 친구들한테 그려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왔어요. 베이커리 하겠다. 그러면 작년까지 많이 붙인 케이스는 비건 베이커리예요. 글루텐 프리나 뭐 이렇게 비건 하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한테는 제품 사진을 어떤 걸 넣으라고 했을까요? SPC 사장님 죄송해요. 패션5라고요. SPC 본사가 그 한남동에 있는데 패션5 가서 내가 만들 유사 제품들 다 찍어서 올리라 그랬어요. 그분 붙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 밀키트 한다고 하는 분이 왔는데 이분은 어디 거를 또 벤치마킹 시켰을까요? 밀키트 파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유사한 사진 캡처해서 여기 썼어요. 옆에 출처 어디라고? 근데 출처는 되게 깨알만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썼습니다. 그분도 붙었어요. 그리고 기능성 속옷 하는 분도 붙었어요. 패션도 붙었고요. 모자도 붙었어요. 생각보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요. 상당히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고 그리고 지역 연계를 잘 하지만 또 하나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나 때문에. 그런 뽑아요 또. 그래서 나의 아이템이 얼마나 섹시하냐. 그리고 39세 이하는 너무 슬픈데 많이 붙여줘요. 39세 이하 분들 귀 쫑긋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거를 끝냈어요. 사업 아이템의 소개 어떻게 하자. 내용을 한 5줄 정도 쓰고 또는 뭐 7줄 정도 쓰고 도식화해서 이게 뭐다라는 거 보여주면 좋고요. 두 번째, 연계 지역 및 활용 자원은 연계 지역이면 지역에 대한 소개, 연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거면 활용하는 자원에 대한 소개를 쓰시고요. 그림 넣어주면 좋아요. 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 3가지만 여기서는 워딩으로 그냥 글자로 쓰자. 뒤에 가서는 반드시 표로 만들어야 한다. 목표 시장, TAM, SAM, SOM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1차 우리 지역, 2차는 전국, 3차는 해외. 아니면 우리 지역, 2차는 좀 더 큰 지역, 3차는 전국. 이렇게 3년차 정도 쓰자. 판매에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시제품에 대한 것은 크라우드 펀딩, 두 번째는 오픈마켓, 그 다음 자사몰. 이렇게 가야 한다. 이미지는 좀 잘 돼 있는데 또는 대기업 브랜드 이런 거 참고해서 같이 쓰고 내가 하지 말고 웹디자인하는 친구나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서 만든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실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원하는 솔루션을 제가 가능한 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왜? 지방에 대한 활성화가 이 정부의 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서 잘 쓰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은 MN컨설팅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이나 댓글을 통해서 또는 02379-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1차 상담은 저희 컨설턴트들이 상담만 무료입니다, 여러분. 컨설팅 무료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제 책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2024년도 로컬 크리에이터 개인 육성 사업, 사업 계획서 관련된 내용의 솔루션을 드렸고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